마무리되면서 이제 당선인들의 공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가 잇따라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연수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조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지역 주택시장에 다시 훈풍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만 4,000세대 넘게 아파트가 공급되는 여수 주택시장을 살펴봅니다. 해상 양식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올해 미역 양식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작황도 가격도 평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조만간 21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이제 당선인들의 공약과 실천 의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에 대한 선거법 수사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선거운동 못지않게 굵직한 공약들이 제시된 가운데 공약 이행과 관련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여순 사건과 여수산단 환경부담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과제는 물론이고 동부권 의대와 해양관광공사 유치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공약들도 눈에 띄면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시됐던 공약들의 이행률이나 추진률이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고 도내 공약 이행률 역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인들의 실천 의지를 구체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 실천 계획서를 좀 짜서 공개를 하고요. 함께 여기 공약 이행에 대한 힘을 실어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또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공약 실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달리 각 지역구를 책임지는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공약 이행률도 달라질 수 있어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뒤 본격화하고 있는 검경 수사도 당선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법 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아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선거 당국이 적발한 건수만 70여 건을 넘어섰고 고발과 이첩 건수도 2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당선인 등 검사장 출신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현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 내 혼란을 정리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공소시효 마감 전까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정 안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치적 굴곡 속에 21대 국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공약 구성과 선거법 수사가 지역 정가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실시한 모의투표에서도 실제 선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MCA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만 17세 이하 8,2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4.15 총선 모의투표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35%의 득표율로 비례정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507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더불어시민당이 42.3%로 1위 득표를 보였고 모의투표가 실시된 여수 지역구에서는 실제 결과와 같이 각각 주철현 후보와 김회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전국의 광역, 기초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해서 재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전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군의회가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해 세워뒀던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반납합니다.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18대 강진 군유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뒤 단 한 차례도 해외 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해외 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 국내 선진 사례부터 배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의 의견으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대구와 경북, 충북 그리고 최근 전북의 광역기초의회 등 전국에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러나 강진 군유회, 무안 군유회, 구례 군유회 등 기초의회 며칠 빼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여수 지역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11.9% 감소한 48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 제품이 15.8%,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이 9.4% 감소했고 철강 제품도 7.2%가 줄었습니다. 반면 1분기 여수 지역 수입액은 원유 등의 수입량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한 7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치료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도 완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현재까지 격리 해제와 퇴원 조치된 8명에 대해 의사 처방과 경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재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격리 해제된 사람의 2.1%인 163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예적금 중도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 해지 액수는 957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7억여 원이 늘었고 적금 해지 액수도 47.7%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 1월에는 예금 해지 액수가 지난해보다 2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대상자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신청자가 21일 기준으로 모두 23만여 가구에 이르러 대상자의 7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상품권 확보 등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되고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아파트 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청약을 앞둔 여수의 한 모델하우스. 마스크를 쓰고 새 아파트를 구경하러 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소문이 좋아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구경 한번 왔습니다. 대형 평수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춤하던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1월 급감했던 거래량이 회복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요동친 거래량에도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거래량은 주춤했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약간 회복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집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단계요. 어떤 일반 아파트보다는 관광 숙박 시설이나 일반 오피스텔 상품들 이 위주로 공급이 됐었는데 여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수 지역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현재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권에 공급될 아파트 규모는 줄잡아 4,400여 세대. 한 해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꾸준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바다 양식업이 모두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올해 미역 양식장은 비교적 괜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황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 코로나19 여파가 있었지만 유통과 소비도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구흥군 금산면의 미역 가공 공장입니다.
일본으로 수출될 미역의 원초를 세척하고 잘게 잘라 건조해 포장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고흥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미역 채취는 최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고흥 지역 2,800여 헥타르 면적에 이르는 해상 미역 양식장에서 채취된 미역은 모두 12만 7천여 톤. 생산 금액만 148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여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가공 수출을 통해 800억 원의 생산액 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저희 물량은 일본하고 계획 생산이 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로는 그 수요가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 미역은 양식 초기 바다 수온이 10에서 11도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아 어린 엽채가 고사, 탈락하고 질병까지 발생하며 작황 부진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 해왕이 크게 개선되면서 미역 작황이 평년작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12월 이후 1월부터 수온이 회복되고 조류소통도 좋아지면서 영양양념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 미역.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역수산 경기마저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 고흥 미역이 평년작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되자 이제서야 지역 어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안병하 평전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평전에는 안병하 치안감이 전두환 씨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1980년 5월 21일 경찰 철수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 도경 경찰국장으로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과잉 진압을 금지했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3, 4월분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환금 지원을 신청할 사립유치원은 관련 증빙 서류를 다음 달 4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포대학교가 재택 수업 기간을 1학기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 수업을 1학기 말까지 연장하고 집중 보강 기간을 오는 6월 24일 종강 이후 2주 동안 실시하는 등 학사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대면 수업이 필수적인 실험 실습 교과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